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혜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노년기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로 매일 수많은 분들의 건강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바로 소금물 한 잔 일주일만 마시면 뱃살 당뇨 꽉 잡습니다. 기미 주근깨 싹 사라져요 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저는 식사량도 줄이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질까요? 또 혈당은 왜 여전히 높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단순합니다. 문제는 식습관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포와 수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속 수 분량은 점점 줄어들고 세포막은 점차 딱딱해집니다. 원래는 말랑해서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던 세포가 굳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오히려 치솟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소금이나 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하고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음료가 아닙니다. 몸속 세포에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어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일종의 세포 활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촉진되어 변비가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세포의 수분이 고르게 공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붓기와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져 복부 비만과 혈당 상승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도 아침 소금물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일주일만 지나도 얼굴이 맑아지고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소금물이 왜 세포를 되살리는지,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피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금세 탱탱하게 되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살짝 눌러도 자국이 오래 남고 피부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의 노화가 아니라 몸속 세포막이 딱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되지 못합니다. 마치 녹슨 환풍기가 기름때를 빼내지 못하는 것처럼 세포 안팎의 순환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먹은 당분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남아 혈당을 올립니다. 결국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그리고 혈당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세포막의 변화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세포막 유동성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세포는 점점 말라가고 딱딱해지며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금물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에 정기적 자극을 주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이 열리면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되죠. 그 순간 혈당은 안정되고 뱃살로 가던 당분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세포가 에너지를 얻어 활발히 움직이니 피로감도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늘 피곤해서 집안일 조금만 해도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셨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를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드셨는데도 허리둘레는 점점 늘어난다고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세탁기 돌리고 걸레질을 해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허리띠가 헐렁해지면서 왜 이렇게 뱃살이 줄었지? 하고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식사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세포가 에너지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내 세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인 거죠. 그리고 세포를 깨워주는 열쇠가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입니다. 자, 이제 점점 감이 오시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물 건강법은
단순히 뱃살을 줄이고 혈당을 낮추는 비법이 아닙니다.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방법이고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제 소금물이 구체적으로 혈당 안정과 뱃살 감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피로와 만성질환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의학적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과도하게 떠다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끈적해져서 혈관 벽에 달라붙고 흐름이 더뎌집니다.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니 혈압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을 낮추려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딱딱해져 당분이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채소를 먹고 밥을 줄여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도는 당분은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지방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 지방은 대부분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이때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미네랄은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고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남아돌던 당분이 지방으로 쌓이는 과정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60대 후반 남성분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큰 걱정 속에 오셨죠. 매일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했지만 공복 혈당은 정상으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달라졌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약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쳤는데 요즘은 산책을 해도 몸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섭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세포가 당을 에너지로 못 쓰고 지방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셔 세포가 다시 열리면 뱃살은 줄고 에너지는 늘어납니다. 하루 종일 무겁고 피곤했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이 원리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만성 피로의 해소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세포는 늘 굶주린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지만 세포는 영향을 받지 못해 늘 피곤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세포가 다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피로가 사라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느끼는 무기력함, 가벼운 두통, 잦은 졸음,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세포에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혈당 안정, 뱃살 감소, 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소금물이 피부와 붓기 개선, 그리고 염증 완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은 경험 있으시죠? 손발이 무겁고 신발이 잘 안 들어가서 고생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 짜게 먹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아침 붓기의 진짜 이유는 세포 속 수분 불균형 때문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원래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머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포는 목말라 있는데 겉에는 불필요한 물이 쌓여 얼굴과 손발이 붓는 거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압력 균형을 맞춰주면서 밖에 고여있던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시킵니다. 그 결과 얼굴과 몸의 붓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매일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출근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아침 소금물을 2주 정도 드신 후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이 잘 먹는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셨죠. 이처럼 소금물은 단순히 붓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피부 속 수분 공급을 정상화해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고 주름을 완화하는 효과까지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만성 염증의 감소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관절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하며 자잘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 노폐물들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소금물은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면서 안에 갇혀있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면서 염증 물질을 쓸어내고 신장과 간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소금 속 미네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관절통, 만성 비염, 잦은 기침 같은 문제들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뵌 70대 남성분은 환절기마다 비염이 심해 하루 종일 콧물을 훌쩍이셨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을 꾸준히 드신 뒤로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이제는 감기가 와도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포 환경이 회복되면서 면역력 자체가 강화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붓기와 피부 문제, 만성 통증과 염증까지 사실 모두 뿌리는 하나입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금물은 이 세포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금물이 장 건강과 배변 습관 개선, 변비 해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사흘에 한 번은 화장실을 가야 속이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심한 경우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배변을 못해서 늘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죠. 사실 변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두 가지는 장 운동성 저하와 수분 부족입니다. 장의 근육은 마치 벨트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변을 앞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동시에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대장은 변 속에 있는 물까지 빼앗아 가면서 결국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아침 소금물은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첫째, 소금물 속 나트륨이 장벽 근육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잠든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장이 깨어나서 변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소금물이 장 속 삼투압을 높여 주변 조직에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물이 변에 스며들면서 딱딱한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출이 한결 쉬워지는 것이죠. 저희 환자 중 70대 여성분 한 분은 2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 유산균, 섬유질 식품 등 안 해본 게 없었는데도 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미지근한 소금물을 꾸준히 마시고 나서 열흘 만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느끼셨죠. 여러분, 변비가 단순히 속 불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대장에 오래 머문 노폐물은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래되면 피부 트러블, 잦은 피로, 심지어 염증성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건강을 지키는 게 전신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소금물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처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장을 깨우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며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시그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셨다면 딱 일주일만 소금물 습관을 들여보세요. 변비로 답답했던 일상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금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잘못된 소금 선택은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소금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량과 가공 방식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도 늘 강조하는 세 가지 대표 소금을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제 소금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가루 소금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깔끔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정제된 탓에 염화 나트륨만 남고 나머지 미네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즉, 단맛만 남은 백설탕처럼 짠맛만 남은 정제 소금은 몸에 필요한 균형 잡힌 미네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제 소금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소금인데 여기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수분 흡수와 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는 천일염은 입자가 고르고 품질이 안정적이어서 가장 추천드리는 선택입니다. 셋째는 암염낙솔트,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입니다. 수천 년 전 바닷물이 땅속에 갇혀 굳어져 생긴 소금 덩어리를 캐낸 건데 특유의 붉은 빛은 미네랄 성분 때문입니다. 칼륨, 철,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영양적으로 훌륭합니다. 다만 바닷소금과 달리 요오드가 부족할 수 있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매일 소금물을 드신다면 저는 천일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가격과 효능의 균형이 좋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미네랄 밸런스를 맞추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암염이나 죽염처럼 특수 소금은 보조적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섭취하기에는 경제성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을 고르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99% 염화나트륨이라고만 적힌 제품은 정제소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첨가, 천일염, 미네랄 함유 이런 문구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소금은 건강에 나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일부러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저염식으로 가면 오히려 몸이 무기력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좋은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소금만 잘 고르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도 잘못된 타이밍에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물의 원리와 소금 선택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타이밍입니다. 소금물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호흡을 통해, 땀을 통해, 또 소변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액이 가장 끈적하고 세포가 가장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면 수분과 미네랄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마치 말라있던 땅에 첫 비가 스며들듯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수분이 공급되는 것이죠. 둘째, 양과 농도입니다. 소금물을 얼마나 짜게 마셔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콩나물국 간 정도입니다. 짜지 않고 은은하게 맛있는 수준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200ml의 물에 소금 1g, 즉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살짝 묻어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갈증이 생기고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셋째, 마시는 방법입니다. 소금물은 한 번에 벌컥 들이키는 것보다 천천히 입안에 머금고 조금씩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체내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놀라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죠. 넷째,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음식을 먹기보다는 30분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이 온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 소금물을 마신 직후에 커피나 차 같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마시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오전에는 순수한 물이나 소금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마신다고 뱃살이 확 빠지거나 기미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처음엔 의심하다가 한 달 만에 피부가 맑아지고 배변이 좋아져서 깜짝 놀라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긴 할까? 하는 의문이 조금씩 풀리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모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혈압 환자도 소금물을 마셔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분들도 경우에 따라 소금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혈압이 약으로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분이라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200ml에 소금 0.3g, 거의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하게 드시는 겁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만약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거나 붓기나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거나 몸이 가벼워지면 조금씩 조절하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와 상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되나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루 한 잔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소금물을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이나 운동을 한 날에는 오후에 한 잔 정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은 하루 한 잔, 특별한 경우엔 하루 두 잔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공복에만 마셔야 하나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가장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복에 마시기 힘든 분들은 점심 전에 혹은 오후에 갈증이 심할 때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카페인 음료나 달콤한 음료 대신 소금물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 질문,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장질환 환자, 간경변 환자, 신부전 환자, 임산부는 소금물 요법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 조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소금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효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몸속 수분과 미네랄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수분 부족 정도, 생활 습관, 기저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평소 수분 부족이 심한 분일수록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생활 습관이 규칙적일수록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니 훨씬 명확해지셨죠? 결국 핵심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금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하고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의학적 원리를 통해 확인하면서 이제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되찾아 줍니다. 그 결과로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줄어들며 만성 염증이 완화되고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며 장이 건강해지고 변비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전신의 균형이 맞춰지면 기력도 되살아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론 소금물만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물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언제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사기 전에 먼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소금물 습관은 안전하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신장, 간,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고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이면 몸이 변화를 신호하고 한 달이면 피부와 배변 습관이 달라지며 석 달이면 혈당과 뱃살까지 확실히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니어 건강지의 채널은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그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뱃살을 줄이고 주름을 펴고 활력을 되찾게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소금물 마시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